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구독자분 전보고 네. 네, 들어오세요. 영상 많이 봤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끝나면 불러주세요. 네. 성만 얘기해 주세요. 이씨요. 예, 이시고 어디 이시세요? 전주리씨요. 나이는요? 33살이요. 범띠시네. 음력생일 알아요? 음력은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8년. 그러면 양력생일이 언제세요? 2월 27일이요. 시는 아세요? 태어난 시? 4시라고 알고 있어요. 오후요? 오전. 새벽? 네. 네. 새벽 4시. 보기에는 엄청 차분하게 보이시는데요. 역마가 있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좀 다녀야 되고 방황을 많이 했어야 되는 사주라고 보여요. 그리고 어릴 때 3살 때부터 해서요. 내 몸으로는 일신으로 고통이 많으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도요. 좀 약하게 태어나셨는데 남들이 보면은 성격은요 강하다 그래요. 성질은 좀 강하다. 그런데 성향은 보면은 강하지도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애매하신 분이에요. 강한 것 같으면서 고집은 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분인데 어릴 때부터로 보면은 오늘 전체적인 사주를 봐드릴게요. 내가 일신으로는 아프고 지나가야 됐었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특별히 몸이요 좋다고도 못 봐 지금 전체적인 기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했고 공부도 하다가 중단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공부를 못했어요. 이 사주는 나랏밥을 먹든지 선생님이 되든지 아니면 예능 쪽으로 가야 되는 사주거든요. 예능 쪽으로는 내가 어떤 재주를 부리고 산다거나 그런 건 하더라도 중단이 돼요. 근데 30살 이후부터 해서요. 31부터 해서 운기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전에 하던 일은 접고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내 손에 꽉 잡고 있는 일이 없다고 보여요. 내가 자신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거. 지금도 갈팡질팡 좀 갈등은 있다고 보여요. 이 사주로 보면은 장사 남 밑에 있다기보다는 내가 돈 벌어야 돼요. 직접 내가 사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별다르게 크게 내가 사장으로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는 안 보여요. 근데 준비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준비하시는 거 있어요? 네. 네. 근데 올해는 시작을 했다가도 그만둬야 되는 운이에요. 뭔가 조금 시작은 하셨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시작은 했다가 근데 그만두고 내년부터 내년 운에서는요. 내가 과감하게 좀 할 수가 있어요. 일을. 내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역마가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묶여있는 형국이다 그래요. 동서남북을 다녀야 되고 내 마음대로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직까지 뭔가 자신이 없다고 보여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요. 근데 지금은 머무르는 운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하신 일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성에 차요? 본인이? 만족하고 있어요? 네, 많이 돌아서 네. 온 길이고 네. 만족하고 있고 그렇죠. 힘은 재밌어요. 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만족을 하시냐고.
수입은 아직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꼭 뭐 일이 나쁘다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아직은 머무르는 운이고 갇혀있는 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수입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금전적인 거. 그 운기는 내년부터예요. 근데 변동이 들어요. 지금 하는 일에서 뭔가 추가적으로요. 플러스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남 밑에 있는 직장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네, 직장은 아니에요. 예. 직장은 아니요. 내 일을 하시고 있게 보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언니는. 하나 가지고 성이 안 차요. 뭔가 또 하나를 끄집어놓고 뭔가 품목이 뭐 플러스 된다든지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본인은. 주변에서 많이 서포트해주고 네. 주도해주고 고집을 부릴 때는 부린다 해도요. 또 남의 말도 잘 들어. 마음이 여려요. 또 소녀 같아. 그래서 갈등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왜 기가 얇다?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뭐 기가 얇아서 남 말만 듣는 분은 아닌데 남의 말을 그러면 경청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그래서 일은 내년부터 해서요 수입이 좀 되시겠고요. 그리고 35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는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운이 들어와요. 좀 그래서 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냥 조그만한 장사, 뭐 가게 조그만한 거에서 장사 그런 거 하실 분은 아니에요. 온라인상이라든지요, 인터넷상으로 해서 뭔가 판매가 된다든지, 유통된다든지 좀 크게 가실 분이에요. 그냥 옷가게 하나 차려놓고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은 아니시죠? 네, 장사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일에서 보면은 유통이 된다든지 온라인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나중에는요 돈이요 엄청 많아요. 근데 본인은 40이 넘어가면서요 몸을 한번 또 치일 운이 있다 그래요. 몸을 다칠 운이 있어요. 그래서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애군풀이라도 하시고요. 뭐 동지 때 되면 내년 운풀이, 뭐 삼재풀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고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 정도 믿고 가시면 괜찮겠고, 아직은 혼자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내가 결혼할 상대가 있다던가, 지금은 딱히요 내가 혼인의 뭐 어떤 운은 안 보여요. 36은 되셔야 되겠어요. 지금 내 나름의 꼼꼼하시고 계획도 하시는 분인데요.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꼼꼼하시고 좀 철두철미하세요. 계획적인 분이셔서 큰 실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실수한 게 없으신데 본인이 뭐 크게 후회하는 거 있어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좀 더 빨리 시작했었더라면 참 더 좋았겠구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초년에 20대 초반 뭐 이런 운에서는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 못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가 중단. 근데 지금은 새로운 공부,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게 되고, 31에서 변동이 오면서 둘에서 더 큰 변동이 오면서요. 자꾸 이제 운기가 자꾸 넘어가요. 변동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음 먹은 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 36 되면은요.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 그래요. 내 자리에 앉아 있겠다. 근데 이 사주는 나랏밥을 먹던가 선생님이 되든가 예능 예술로 가든가 그 남보다 윗자리 있으라는 사주예요. 그래서 남 밑에 있는 건 못한다.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월급만 받고 생활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사업가 쪽으로 나가요. 사업적인 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든 뭘 하든 사업적으로 펼친다든지요.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오너가 되고 리더가 되는 사주지, 남 밑에서 도움을 받고 그냥 끌려가는 사주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건강 쪽으로 보면은요, 올해보다는요 내년이 더 좋아요. 지금은 아직 온실에 화초 같다 그래야 되나? 아직까지. 네,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년 되면 내 몸 상태도 더 강해지고요. 기운도 강해지고. 그래서 더 좋아져요. 그리고 큰 수술이나 이런 거는 없으시겠고요. 수술은 한 번은 하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작게라도. 수술이요? 그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게라도 그거라도 지나가요. 그래서 큰 수술은 없어요. 몸이 뭐 크게 아파서 뭐 그런 수술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부, 일 쪽으로, 이런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뭐 그런 거지, 남자에 대해서는요 빨리 결혼하고 싶다거나 크게 애착은 없어 보여요. 아, 네,
예. 잘 하시는 거예요. 뭐 아직 안 되는데 억지로 막 인연을 찾으려고 하거나 뭐 매여 있으려고 하거나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본인이 힘들거든요. 근데 내 옆에 꺼다 놓은 보릿자락 같은 사람이 있다고 보여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딱히 지금 뭐 결혼할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꺼다 놓은 보릿자락처럼 내 옆에 누가 있다고 보인다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아가씨들이요, 저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는 사주예요? 이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결혼을 못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남자가 없는 사주도 아니고. 근데 남자 같은 성향은 강해요. 이 사주팔자 이렇게 써놓고 봐도 양의 기운이 가득해요. 음의 기운보다. 여자지만 남자 같은 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더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남 밑에 있는 거 못하고 내가 스스로 일을 자꾸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실 거예요.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실 분이에요. 일이 잘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잘 되실 거고 인연은 이제 뭐 결혼 후는 36부터 해서 들어오니까요. 조금 늦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게 내년쯤에 좀 이렇게 뭐 성과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네, 내년에. 그래서 올해는 머무르는 운이라 했잖아요. 특별하게 내가 일을 해도 뭔가 수입이 있다거나 잘 된다거나 이런 말은 안 나온다고. 근데 내년부터는요, 그게 잘 이루어져요. 괜찮아요. 그리고 몸의 기운 자체가요,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운도 좋아지고 운도 더 좋아져요. 그래서 괜찮아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어요? 제가 올해까지 딱 3제 마지막이거든요. 예, 그쵸. 네, 3제 삼재 마지막이죠. 이제 뭐 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3제는 이제 끝났다고 예. 11월 달이니까 많이들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쵸. 11월 되면은 이제 벌써 동지되고 하면 동지달 되면 내년 운이 들어오니까요. 3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음력 10월 1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운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내년 생일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 음력 생일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3제 운이 남은 거는. 그리고 내년 5월 달부터는요. 금전의 운이 많이 열려요. 그때부터 돈이 돌아요. 그 전에는 준비고요. 그때부터 돈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 밑으로요. 사람을 써야 된다 그래요. 내년에는 2명이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내가 혼자 하는 일이라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한 명이 붙어 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럴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일도 잘 되실 거고 또 고생도 하셨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고생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운이 자꾸 차고 들어오니까요. 괜찮아요. 지금 하시는 일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어요? 가족 간에 예. 약간 저희 엄마가 또 뭐라 그러지? 태경기 끝나고 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갱년기. 네, 갱년기셔서 네. 엄마랑 좀 티격태격 많이 되거든요.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근데 엄마가 갱년기가 오는 거는요. 여자분들이 다 올 수 있는 일인데 그거는 이제 따님이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요. 근데 또 뭐 그럴 때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위로도 안 되고요. 뭐 달래드린다고 그게 안 되고 짜증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엄마는 갱년기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오면서의 회의감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갱년기에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그게 더 극대화되겠죠. 근데 엄마는 하고 싶었던 걸 못한 게 많아요. 엄마가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걸 못한 게 많아요. 나름은 열심히 살았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많이 빌고 사시고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정작 본인을 위해서 빌었다고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본인이 좋아서 했지. 본인이 뭐 좋은 일 하려고 했지. 뭐 좋아서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했지. 이런데 정작 그게 아니에요. 좀 헌신적인 분이에요. 강하시고 엄마도 강하시고 고집은 있으신 분이라도요. 굉장히 여린 분이거든요. 좀 희생하고 봉사를 했다고 보여요.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올 수 있잖아요. 누구나 오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사주에 뭐가 안 맞아서 그러나 이렇기보다는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를 이해를 해주고. 특히 아버지랑 좀 잘 안 맞아요. 엄마하고? 아니, 아니, 본인이랑. 아버지랑. 근데 본인은 서로 세다고 원래 들었거든요. 집에서 나왔어야 되고요. 이제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하고 계속 오래 같이 붙어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네, 지금 따로 떨어져서 그렇죠. 살고 있어요. 따로 떨어져야 되고, 진짜 어릴 때부터도 떨어졌어야 돼요. 부모님하고 한 집에서 사는 건 안 맞아요. 근데 사주에 안 맞다고 너무 이렇게 막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부딪혀가면서 그게 가족인 거죠. 근데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본인은 독불장군 성향이 있어요. 혼자 있어야 네,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나 혼자 해야 되고, 누가 간섭하는 거 싫고, 누가 나한테 지시하는 거 싫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가끔 보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게 덜 부딪혀요. 원래 부딪히는 데다가 엄마 갱년기도 있고, 아빠하고는 또 원래 안 맞았고, 네. 근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억누르고 참았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편하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근데 성형을 어디를 또 하고 싶어 하는데요. 성향이 예. 코랑 애교눈이랑 뭐 입술이랑 그러니까요. 조금씩 여기저기요. 성형을 또 하시겠어요. 근데 하셔도 돼요. 지금도 이쁘신데 자기 만족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만족할 만큼의 얼굴을 만들고, 그리고 일이 더 잘 되실 거예요. 본인은 기분이 좋아야 돼요. 누가 안 건들면 돼. 기분 좋으면 일 잘해요.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어차피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게 일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보여요. 외국으로 뭐 나가서 사신다거나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안 보여요. 그냥 잠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해도 일적인 면으로 오랫동안 머무르거나 이렇게는 안 보여요. 잠시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뭐 여행 삼아서, 그리고 새로운 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뭐 그런 정도? 근데 뭐 오랫동안 생활하거나 이렇게는 안 보여요.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건강이랑 내년에 제 건강. 건강은 본인은 이제 제가 아까 괜찮다 그랬고요. 부모님도 크게 뭐 나쁜 건 없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약을 드시고 가야 돼요. 약을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혈관계 쪽으로 약은 드시고 가셔야 되겠고요. 꾸준히 달고 가시겠고. 엄마는 원래 좀 아픈 데가 많아요. 잔병같이 큰 병은 없는데 잔병처럼. 근데 엄마는 강하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본인이 참고 살아서 그렇지 그거 너무 참았다가 지금 터지는 거예요. 갱년기도 오고 이러면서 온몸이 아프고, 그걸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억누르셨을 거예요. 누르고. 그리고 엄마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절 쪽으로도요 가서 빈다든지. 엄마는 어느 한 곳을 정해놓고 많이 비시는 분이거든요. 그 의지로 살았어. 엄마는 본인이 아픈 것조차도 이 정도만 하면 됐어, 괜찮아, 그러고 사셨던 분이거든요. 좀 절 다니면서 특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엄마는 거기서 많이 의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픈 것조차도 내 머릿속에서 좀 지우고 사셨던 분이다. 원래는 잔병이 많은 분이에요. 여기저기 많이 조금씩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안 다니시는데, 엄마는 빌고는 사시는 분이에요. 엄마는 평생에 빌고 사셔야 되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반무당이다 하듯이 무당에 사주고, 근데 무당이 될 거는 아닌데요. 빌고는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신에 의지하고 부처님에 의지하고 빌고 사실수록요 그나마 건강을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뭐 내년에 크게 많이 아프시거나 뭐 크게 다치시거나 이런 건 안 보이거든요. 아빠 무슨 띠예요? 58년생이시거든요. 58년 개띠시네. 그럼 아빠도 삼재 나가시네요. 내년에 괜찮아요. 뭐 크게 안 좋거나 그건 없는데 약은 좀 드셔야 되게 보여요. 근데 막 갑자기 큰 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뭐 큰 사고나 뭐 이런 건 안 보이거든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안 보여요. 아빠는.
아빠는 누구 말 들으실 분은 아닌데 본인 스스로요. 내 거 내가 잘 알아. 내가 알아서 해. 이런 분이거든요. 되게 용의 성향이 좀 강하다.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강하죠.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서 많이 저랑 안 맞는다고. 저는 호랑이고 네. 아빠는 용이고. 아빠 3월생이세요? 네? 3월생이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하고 둘 다 강하니까 네. 안 맞죠. 부딪히죠. 그러니까. 쌍벽이라고. 예, 서로 세니까. 우리가 왜 자철용 우베코 그러잖아요. 그럼 막상 막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12띠동물 중에서도 범하고 용은 제일 어떻게 보면 강하다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요. 그러면 기싸움처럼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뭐 기싸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그렇게 되는 거죠. 본인은 음력으로 보면 1월생이 되고 아빠는 3월생이니까 용이고 범이고 이렇게 되니까 부딪혀요. 서로 강해서 그래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같이 사시는 거 아니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나이까지 만약에 같이 사시면 본인이요.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근데 이런 좀 이렇게 강하신 저희 부모님이 지금 공부해서 내년에 잘 성과가 이루어지면 저를 되게 능력 있게 인정해 주실까요? 크게 인정하게는 안 보여요. 크게는 네. 아직은. 그냥 뭐 잘했다 하는 정도. 네가 좋으면 됐어. 뭐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부모님한테 인정을 엄청 받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 마음의 갈증이 엄청 크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내면에 계속 잠재져 있던 거를 이제 와서 하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하니까 축하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크게 원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내가 좋으면 되고요. 내가 잘 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하고 잘 되면 돼요. 잘 되고 나면은 그때는 박수 쳐줘요. 너무 빨리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2, 3년은 보세요. 한 3년 뒤에 그때 가서 엄마 아빠한테 내가 정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조금씩 자제를 하세요. 참으세요. 빨리 칭찬 듣고 싶어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그때부터 좀 인정을 받아본 적이 기억이 그죠? 없어서. 그러니까 빨리 받고 싶죠. 근데 한 3년은요 좀 참아보세요. 그거를. 그 뒤에는 엄마 아빠가 박수 쳐준대요. 내 딸 장하다고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때는 축하해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엄청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봐도 차분하신데요. 사실 내면의 성격은 급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변덕이죠. 변덕? 변화? 이런 게 많아요. 생각도 금방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끊임없이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연구하고 파헤치는 스타일이에요. 네, 생각이 좀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본인은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면 돼요. 한 가지 일을 해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 3개월 걸릴 게 본인은 10달, 1년은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주변 상황들, 훗날, 어떻게 뭐 전, 후, 뭐 결과 너무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게 꼼꼼하다 했잖아요, 아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가서 흔들림이 없다, 안정적으로 간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주는 성공하는 사주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루어내는 사주고요. 네, 괜찮아요. 네, 잘 되시겠네요. 건강도 뭐 괜찮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셔야지 어차피 직성이 풀리는 분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성형도 지금도 이쁜데 본인 만족이니까 하세요 하는 거예요. 뭐 얼굴에 관상이 안 좋아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좋아야지 일도 잘 되고 그러면서 일이 잘 돼야지 또 수입이 또 들어올 거 아니야.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옆에서 계속 이쁘다 이쁘다 칭찬해 주면은요 거기에 탄력받아서 더 잘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무조건 본인은 그냥 기분만 좋으면 돼요. 내 기분 좋으면 내가 알아서 다 잘하는 분이에요. 천진난만하죠. 나이가 들어도 그러실 거예요. 이 사주 자체의 성향이 그래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칭찬에 그리고 약하고. 이렇게 고다요. 엄청 고드신데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는 성향이 없어요. 이렇게 남한테 아부하는 것도 못하고 가식도 못하고 네, 맞아요. 안 하면 안 하고 말았지. 내가 돈 뭐 안 벌든가 뭘 누구한테 얻으려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독불장군 같은 성향도 있으시다. 근데 내면으로 보면 엄청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본인을 알려면 오래 알아야 돼요.
남자를 만나도요. 남자들이 쉽게 빨리 접근을 하면은 본인이 오히려 뒤로 물러나요. 근데 천천히 본인도 모르게 옆에서 꾸준히 잘해주고 하다 보면 본인이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남자분들이 만약에 본인을 어떻게 좀 꼬셔보려고 한다? 그럼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본인은 금방은 이렇게 남한테 친절하게는 잘해줘요. 근데 내 마음을 쉽게 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조금 오래 걸리는 분이에요. 다른 분보다. 그래도 성공이 뭐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에요. 30대 중반에 들어오니까 일이 잘 되고 금전의 운도 풀리고 이런 게 들어오는 거 보면. 그리고 40대에 가서는요. 그때 가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 거침없어요. 많은 사람을 이끌어라 하는 분이에요. 40대에 가서는 잘 되실 거예요. 지금 공부하시고 하시는 일에서요. 더 많은 사람을 이끌게 되고 더 큰 일을 하시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이제 그때 40대 가서 이제 그때 가서 봐야죠. 정말 내 말처럼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은 크게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잘 상상이 그죠?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때 가봐야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신령님이 보실 때는 나중에 훗날에 이제 모습이 보이니까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하거든요. 그리고 남을 먹여 살려줄 거예요.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내 밑으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럼 좋은 일이죠. 그쵸, 좀. 그리고 본인은 좀 보스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밑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지 나 밑으로 있는 사람은요. 본인이 안고 들어요. 도와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쓸데없이 오지랖이 좀. 그죠? 오지랖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거를 자꾸 겪으시면서 나중에 옳은 일에 보시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힘든 사람을 살려주고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사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하실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있어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안고 드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저도 잘 못하는데 남한테 조언해주거나 상담을 잘 그렇죠. 자꾸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좋은 일이에요. 그게. 조언도 네. 아 이런 거 안 좋아 이거 하지 마.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그쵸. 네. 원래 내 거는 몰라도 남한테 조언해주고 하는데 남을 위해선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선생님 사주가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남한테 조언을 해주고 가르쳐주게 되고 그 좋은 일이에요. 남을 잘 되게 해주니까 좋은 일이에요. 근데 계속 하세요. 굳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빼주라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해서 남을 잘 되게 해주고 용기 줄 수 있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오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약 그림도 못하는데 남한테 뭐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니까 좀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 것도 못하면서 나한테 뭐 저런 얘기 하냐? 쟤는 지약 할인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막 조언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야 막. 그게 리더, 우두머리 성향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거는 뒤로 하고 남한테 거는 남의 거는 보여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오히려 남이 볼 때는 지 것도 못하면서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게 구설이 되는 거죠. 속상하고. 네. 근데 본인 사주가 남보다 앞서 있는데 어떡해요.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해서 뭐 진지하게 공부해서 뭐 임용을 치신다든지 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셨다면 그러면 그게 맞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으로만 해서 또 묶여 있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성향을 가지고 리더적인 성향을 가지고 내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상처도 받았기 때문에 남한테 잘해주려고 얘기하고 상처도 받았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어요. 무조건 뭐 다 평탄하게만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고생도 해봤고 이 소리 저 소리도 들어봤고 그러면서 본인도 자꾸 따듬어지는 거죠. 원석에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공부에 흥미도 붙였고 그냥 이거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은 공부를 왜 해야 될까? 뭐 아무런 흥미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서야 공부 머리가 생긴 건가요? 그렇죠. 늦게. 뒤늦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본인은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가 중단이고 공부가 중단이다. 그때에 꾸준히 쭉 이어갔으면은 좀 더 빨리 좋았을 건데, 근데 중간에 멈추고 나서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30이 지나서 하라 그랬거든요. 31의 운에서부터요. 그래서 왜 일찍 공부 잘하고 나중에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생들도 보면 초등학교 때 잘했는데 중학교 가서 뭐 공부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중학교 때까지 별로였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성적이 엄청나게 좋게 돼 있고, 그 자기 운이 다 있어요. 사주에 따라서. 그래서 어차피 이 사주에 근데 학문은 들어있어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공부가 끝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요. 공부에 연속으로 가요.